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수원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플러와 함께한 이 원격 수업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그 경험한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원장님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실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저는 2008년부터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부부가 운영하는 아주 소형 학원, 40평 남짓의 소형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곳은 정말로 구시가지예요. 옛날부터 그 정조대왕이 행차했던 정말 작은 길에 있는 초소형 그 학원가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뭐 태권도 학원, 뭐 미술, 뭐 음악 이런 학원들 하나씩 있고 그리고 수학 영어 학원들이 조금 두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2016년부터 들어와서 학원을 운영했고 주변에서 계속 공부방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한 번 저희 학원에 발을 들이면 아이들이 뭐 6년에서 8년까지도 계속 같이 있는 그런 오래 계속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쯤 뭐 4학년, 5학년쯤 돼서 인생의 첫 학원을 저희 학원으로 이생수, 이야기로 여는 생명수학학원인데 이생수로 줄여서 부릅니다. 저희 학원을 선택해서 보통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 원생의 거의 80% 이상 되고 그리고 영어, 수학 종합반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반 비율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리고 습관이 전혀 들지 않아서 학습 습관을 좀 관리해 줘야 되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의 그 빈 공간을 저희가 정서적으로 케어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은 뭐 원장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운영하니까 뭐 부원장하고 둘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깨알같이 이렇게 관리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보충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보충 선생님을 모셨는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동네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종합반이어도 사실 비용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저렴한데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또 관리는 굉장히 차별화되게 해서 동네에서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잘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조금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위치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작은 시가지죠. 아파트 입구에 있긴 한데 지금 저희 학원이 여기거든요. 2층. 굉장히 작고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요 근방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학교도 사실 좀 멀리 있어요. 먼 학교들이 세 군데 정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전부 다 더 멀죠. 근데 주거 밀집 지역이라서 학원을 그래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의 상권들, 그러니까 학원의 상권들하고 조금 차별화된 것들을 해볼까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수플러를 이제 2019년에 만나게 됐어요. 2019년 처음에 미리 이제 저희가 그 무료 체험을 했거든요. 무료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이 첫날부터 폭발적으로 자기 주도력이 강화하는 걸 저희가 봤어요. 스스로 굉장히 재밌게 40분, 50분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손이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재미들을 막 느끼고 뭐 캐릭터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아이들이 풀고 하면 그리고 깃발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그런 직관적인 부분의 어떤 학습의 변화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강사 의존도는 그냥 보충 선생님 정도로만, 예, 그게 알바 선생님 정도의 어떤 비용만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인건비 절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일주일 정도 저희가 체험학습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진행했던 그 개념 짤강 아까 보셨죠? 개념 짤강을 하고 나서 그 짤강과 연결된
기존에 저희가 하던 활동형 수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도형이면 도형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가 개념을 정리해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수업 연계가 굉장히 수월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화면을 켜놓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멀티 학습들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많이 스플러에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제 도입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수월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원클릭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 아까 그 종합 분석표가 나왔었잖아요. 이 종합 분석표가 지금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굉장히 평가 피드백을 분석적으로 할 수 있고 간단하게 부모님들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학습 설계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명 한 명에게 학습을 설계해서 그 녀석에 맞는 학습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수플러는 그 일주일에 뭐 체험학습도 물론이었지만 무료 체험도 물론이었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2년 가까이 오면서 본사에 어떤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본사가 움직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초고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심비가 저희도 뛰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비용 면에서도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다른 것들도 다 검토해 봤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수플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특히 원격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걸로 학습을 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이들 척척척 초록색을 만들며 혹은 아니면 날개를 달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로 그리고 아이들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하는 어떤 요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가심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플러를 이제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플러를 운영하면서 했던 것은 그냥 학습 기록장 정도, 요 정도 이제 저희 학원에 맞는 시스템으로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아이들을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답 체크 정도 하는 걸로. 오답은 저희 이제 평가, 주간 평가를 보거든요. 월요일마다. 그래서 주간 평가를 보고 평가한 것을 뭐 한 달, 두 달에 맞춰서 쫙 뽑아가지고 뭐 이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서 제가 직접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오답을 체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만 한다면 사실은 학습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학습 개념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 요소로 이제 교실 수업에서 개념 활동 수업 정도 그리고 확인 차원에서의 어떤 발표 수업 정도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분석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로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수월하게 부모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진행을 하던 찰나에 저희가 이제 3월에 2월 말 3월에 첫 1차 후원을 하게 됐죠.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때는 수플러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다른 것들은 뭐 줌 뭐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손을 못 썼어요. 그래서 카톡과 수플러로 그저 카톡과 수플러로 1대1 코칭으로 계속해서 밀접해서 아이들하고 1대1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옆에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것들을 끼쳤지만 실은 저희 스스로도 이 힘든 시기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자신이 약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원비를 10% 인하하고 등록일을 일주일 연기하는 그런 상황. 저희는 정말 똑같이 일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연기를 했었고요. 이제 강사님들도 같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 월급도 각자 재택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3, 4월은 10% 이제 삭감을 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휴원생도 사실은 그래도 집이 먼 친구들 원거리 통학해야 되는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휴원 이후에 부분 휴원일 때도 마찬가지 임대료나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 저희가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플러는 계속되었고 그 수플러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1대1 코칭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에도 뭐 좋아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도 성실하게 매일매일 수플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휴원했던 원거리 통학생들도 이제 저희가 원상대로 그 대면 수업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해서
그 원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8월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원생이 30%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저는 첫 1차 위기였지만 그때가 1차 위기 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위기가 터졌을 때 대비를 할 것인가, 혹은 우리도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차 위기 상황, 휴원 상황이 지나가면서 대면 수업할 때도 굉장히 계속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더 잘 수플러를 돌려볼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맞게 자기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단계 8월 28일 날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게 됐죠, 모두에게. 그 뉴스로. 그래서 2.5단계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쉬지 말자. 절대로 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사실은 그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온몸으로 휴원을 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아이들한테 그 원격 수업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시켰어요. 뭐 줌도 깔아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수플러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연습시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던 그날 첫날 저희가 이제 이런 원격전 준비 사항을 보내면서 원격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1차 휴원 때 느꼈던 어떤 그 황당함과 답답함, 그리고 조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번 휴원 기간, 그러니까 휴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던 이후에는 조금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들도 혹시 물론 준비 다들 되셨을 걸로 생각하지만 수플러와 함께 미리 준비하면 사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아이들을 준비시키자. 부모님도 준비시켜야 되지만 사실 아이들을 준비시키면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도 사실은 생애 최초로 원격 수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플러와 태블릿, 아주 작은, 저희도 지금 20만 원이 안 되는, 지금은 12만 원대로 떨어진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이게 이제 아이들 시간표예요. 저희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한 반의 아이들 시간표인데, 월요일은 수플러 테스트를 보고 이제 원격 수업 할 때죠. 이게 아이들한테 갔던 시간표예요. 색깔별로 어떤 선생님에게 줌으로 들어와라. 지금 이런 명령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학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수학은 교실 수업을 대신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수플러라고 써있고 수플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온라인실에서 아이들이 하던 것을 원격으로 저희가 이제 화면을 켜놓고 공부를 하게 도와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플러를 일주일에 3번, 혹은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 번 더 늘어나거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4번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플러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3번, 4번 정도 들어가고 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시간표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때 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집 앞에까지 가서 저희가 사용 방법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지금 수플러와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사진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죠. 앞에 선생님 앞에 디바이스가 많아요. 화면은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큰 화면이 있고, 직접 수업을 구현하는 이제 수플러 그 문제를 켜놓고 캡처해서 구현하는 그런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펜, 전자칠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기기들을 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로 사용을 했더니 수플러 구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게 제 교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아이들 학습 현황을 그때그때 볼 수 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도 하나를 더 준비를 해놨어요, 옆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휴대폰 거치대인데 휴대폰 놓고 수플러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뭐가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연락을 받는 휴대폰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블렛이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인데 얇고 잘 돼요. 요거를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진이 조금
껌껌한데 요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수업하다가.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화면에다가 이제 줌상에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타블렛을 이용해서 풀이 과정을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녀석과 함께. 풀이 과정을 같이 보면서 대면에서 이제 1대1 대면이죠. 보통 옆에서 수업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아이들의 이해도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줌상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만 아마 보일 거예요. 제가 그 타블렛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는 거거든요. 말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뭐 노트에다가 같이 써주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아이가 사진을 보냈던 거예요. 아이가 사진을 보내서 지금 까맣게 나오지만 이제 그렇게 실시간으로 아이에게 받아서 바로 코칭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여기 줌 상에서 아이들 다 켜놓고 옆에 이제 진도표, 아이들 진도표가 쭉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이 녀석들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보고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는 그런 화면이에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시면 도형도 굉장히 편리하게 바로바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답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2.5단계 이제 집합금지 명령일 때 생애 최초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좋은 점은 저희가 수업료도 그대로 받았어요. 어머님들한테 사실은 절대로 수업료 할인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1차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강생도 그대로 유지되고 수업 만족도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 굉장히 좋았어요. 수플러 사용하면서 줌과 함께 연계하고 타블렛이랑 연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안 하던 수업이니까 막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굉장히 집중해서 수업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피드백이 굉장히 아쉬웠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격 수업 이후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원격 수업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 한 명 이제 진도를 짜게 됐어요. 지금 보이시죠? 뭐 배경인, 김태양 언제까지 수업을 완료해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진도를 주고 이 진도를 아이들이 완료했을 때 이벤트성으로 어떤 뭐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현금성의 쿠폰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원격 수업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어요. 자, 수플러 정답 20 이상 완료. 요거 굉장히 많죠, 애들. 지금 이게 카톡이에요.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그 학습 기록장을 사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아이들과 멀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대면 상태라서. 그래서 수플러 정답 20 이상 완료하는 것을 카톡, 단체 톡방에서 그 투표를 이용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투표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투표를 해주면 자기가 수업한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이렇게 기록이 남도록. 그래서 이걸 어머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capture해가지고. 그래서 수플러 정답 20 이상은 무조건 완료하는 걸로 하루에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수플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동동동동 어떤 것만 장점으로 남냐면 강사 의존도가 최소화하는 거 확실해요. 원격 수업할 때도 거의 뭐 저 혼자 클릭을 하는 것으로도 모든 관리가 가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성비, 가심비는 당연히 뛰어나다는 것.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입맛에 맞게 원장님들이 하실 거고 어떤 준비를 거칠 거고 어떻게 아이들을 준비시킬 것인지가 사실은 그 이후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반응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격 수업이나 아니면 휴원 기간 동안에 보냈던 수플러와의 그 생활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제 질문하실 게 있다면 네,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채팅으로 우리 원장님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년별, 수준별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지,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 연계했는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학년별, 수준별로 정해진 시간표라기보다는 학생별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년별로 묶어서 가자면 분명히 수준별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수준별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나 난이도에서는 개별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개별이라서 개별 진도를 짜줬고 개별로 성취도가 언제까지 끝나라, 뭐 언제까지 끝내자 약속도 다 개별로 했어요. 그렇게 했고 영어 연계 물어보셨는데 영어는 사실 수플러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사과 플러스 러닝이 있어요. 저희 안에. 국사과 플러스 러닝 안에 영어 동영상 강의가 학교별로 다 있거든요. 출판사별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응용하시면 사실은 될 것 같고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그렇게 문법 설명도 다 돼 있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무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어 시험이나 아니면 게임 형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했습니다. 네. 네. 그 탭과 펜은 어떤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탭과 펜은 자 이게 타블릿이거든요. 굉장히 얇죠. 제가 이거 뭐 회사 직원은 아니에요. 이제 베이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건데요. 3만 원대에 저렴한 네, 이런 펜과 타블렛이 같이 3만 원대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제가 한꺼번에 선생님들 거 전부 다 해서 다 같이 썼어요.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은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네. 1, 2학년은 지금 수플로로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2학년은 연산,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연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연산하고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또 그리고 개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 수플로 안에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가능한데 그 오프라인을 PDF로 저장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연습장에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내 이렇게 해서 1대1로 아이들하고 카톡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1, 2학년은 저희가 문제집을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센 문제집을. 그래서 이제 센 문제집을 뭐 하루에 2장씩 풀어서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내라. 아니면 뭐 틀린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선생님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서 줌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때에도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좋았나요? 네,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이제 저희가 비대면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면 수업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수플러를 수업하는 건 아이들한테 거의 손을 대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고 태도만 봐줘요. 제자리에 앉아 있는지 수학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문제를 패스하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끊어 읽는지 화면상에서도 사실은 끊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끊어 읽는지 정확하게 보면 문제가 아이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안 읽고 눈으로 그냥 쓱 보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런 태도 부분에서만 봐주지 개념 활동, 개념 수업 5분 짧게 보더라도 아이들이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로 진도를 짜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이나 완성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개념 듣고 쭉 가서 거의 만점을 받아주는데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은 준비 의형까지만 끝내고 거기서 또 이제 선생님한테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서 질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줌 상에서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 때도 똑같이 수업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이 한국말만 알아듣고 한글만 볼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줌으로 수업을 하실 때 단체 수업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 수업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줌에 굉장히 좋은 역할이 있거든요. 뭐냐면 소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간별로 사실 저희가 시간표가 짜져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누구 하면서 시간표를 짜요. 그러니까 뭐 몇 학년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별로 다 집어넣어서 그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요.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을 한꺼번에 부른 다음에 그 중에서 설명해야 되는 친구들을 소그룹을 열어서 소그룹 채팅방으로 1대1로 저희가 불렀어요. 그래서 1대1로 설명해 줄 부분은 거기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구는 나가서 줌을 끄고 나간 상태에서 스플러 운영해라, 스플러 풀어라, 뭐 아니면 문제집 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고 출석을 한 다음에. 네. 네.
그 사용 기기는 어떤 거를 사용을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용하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노트북이죠. 노트북으로는 아이들 수업할 수 있게 노트북과 타블렛 그리고 스마트펜 연결된 거 그거랑 같이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사용했고 휴대폰은 아이들하고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고요. 그리고 태블릿은 모니터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모니터용으로 제가 사실 수플러도 있고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라서 모니터를 저 한 3개 정도 깔아놓고 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걸로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수학 플러스 러닝을 도입을 하셨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수플러 그 일주일간에 제가 무료 체험 그 학습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는 편인데 뭐든지 무료 체험을 하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민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일단 아이들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1대1로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겠니? 이런 부분은 불편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오케이 하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바로 무료 체험 일주일 진행했고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사용했어요. 유형학습만 열었어요. 유형학습만 열어서 준비만 시킨 거예요. 개념 듣고 준비, 개념 듣고 준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쭉 아이들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수플러에 있거든요. 깨알 같은 이벤트. 그런 이벤트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하면 뭔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좋아하게끔 사실 유도를 좀 많이 했고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다 적응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뭐 할 때 디바이스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학원에서 연습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시간이 뭐 한 달 이내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은 주로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까요? 아이들은 자기 핸드폰을 사용해요, 많이. 그래서 학원에서도 휴대폰 가지고 오잖아요. 보통 옛날 같으면 휴대폰 사용하지 마, 그러고 어디다가 이렇게 다 묶어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가져오도록 해요, 수업 시간에. 그 대신 뭐 카톡을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안 되지만 게임을 특히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수플러를 사용하거나 어떤 저희가 사용하는 콘텐츠를 여는 것들, 앱을 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대부분 휴대폰.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노트북 16대 있거든요. 그 노트북을 이용합니다. 이제 비대면 학습에서 대면 학습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 이 수업의 끊어짐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수플러를 비대면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활용하시는 건가요? 네, 네. 비대면이 아닐 때 이미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아니, 대면 수업에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이 되든 또다시 대면이 오든 아이들은 그냥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플러는 스스로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대로 내가 하던 걸 그대로 40분 동안 혹은 아니면 20문제 정답 도전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하던 대로 매일매일 그냥 하고 있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채팅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원장님 수학 플러스 러닝을 앞으로 사용하게 되셨는데 지금 2주간의 2.5단계가 종료가 되고 다시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 2주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우리 학원에 혹시 큰 악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다 혹시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그 2주간의 원격 수업 동안에 굉장히 조마조마했죠. 사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줌으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줌으로 채팅 상담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얼굴을 보이면 우리도 사실 지금 얼굴 보이시면 굉장히 조금 뭐 두근두근하고 좀 이상하시잖아요. 얼굴 잘 나올까 봐 이렇게 신경도 쓰이시고.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채팅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원격 수업 어땠니? 혹은 아니면 원격 수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니?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이들이 1차 휴원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뒹굴뒹굴 많이 했었고 학교에서 사실 안 해주는 부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학교에서 뭐 유튜브 링크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 기간을 치고 들어가서 원격으로 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수업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간 탁탁탁탁 지키고 그다음에 아이들 끝나고 나서 공부 막 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때까지도 밤 12시까지도 안 자고 계속해서 뭔가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이제 주변의 학교들이 줌 원격으로 이제 다시 수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유튜브만 이용하시다가 이제는 줌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원격으로 완전히 교복 입고 앉아서 수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수플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으로 몇 명이나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몇 명이나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저희 아이들을 다 관리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40명 남짓한데 그 수플로를 한꺼번에 다 40명을 모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도 보내요. 이제 너 이거 안 됐어? 뭐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오늘은 잘한다. 축하 막 이런 거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관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50명 이상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이게 1대1로 어떤 첨삭을 해야 된다든가 뭐 비대면 상태에서도 어떤 수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 한 9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0명까지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모임, 소그룹, 소회의인가? 소회의실이었던 것 같아요. 소회의실을 열어가지고 1대1로 첨삭도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플러로 뭐 50명 이상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이용료를 혹시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시다면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깨알 같네요. 그 프로그램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더 받진 않고 수업을 줄였어요. 수업 시간을 10분 줄였어요. 제가 이 원격 수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격 수업 그 Q1 뭐 원격 수업 이렇게 할 때마다 10분씩 수업을 계속 줄이는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수업료가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수업료를 다 받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이 가능한 그런 지금 다시 더 비용을 뭐 수플러를 사용하니까 비용을 내세요. 이런 적은 없어요. 지금 한 선생님당 뭐 몇 명까지 가능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강사분은 몇 명을 운용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하고 남편하고 수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 2분 계세요. 그러니까 수학은 저랑 남편이랑 둘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수 종합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면 저희 둘이 했겠죠? 둘이 뭐 100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면 학습, 비대면 또는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 학습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습량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스플러와 관련된 학습량 차이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렸듯이 교실 수업이 있고 스플러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플러 수업을 하루에 매일 진행하는 걸로 매일 뭐 정답 20개 이렇게 달성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 때도 비대면 때도 그렇게 아이들이 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었고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때그때 못 물어봐요 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플러 속에서 대표 유형 강의를 듣는다든가 스스로 생각을 해낸다든가 고민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시죠? 근데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비대면 상황에는 유도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았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바로바로 못 물어봐서 생각할 수 있었다. 더 생각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장점도 있었거든요. 원장님, 온라인은 현재 과제로 진행을 하시고 오프라인 교재는 과제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온라인은 수업 시간에도 들어가 있지만 완성 못한 친구들은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로 과제 형식이 많죠.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프라인 교재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는 힘이 없어요. 손이 힘이 없어서 쓰고 뭐 풀이 과정을 옛날처럼 막 오답노트처럼 적고 이런 게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 특히 남자애들. 그래서 오프라인 교재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플러 안에서 연계 가능한 문제집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중에서 저희가 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념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중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끝내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학교 시험도 좀 쉬워지잖아요. 비대면 상황이 많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교과서 개념 잡기 이런 아주 쉬운 거에서 빨리 끝내려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 심화는 스플러 안에서 도전이나 완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수학 플러스 러닝을 처음 도입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전에 해땡땡 뭐또 했고 유땡땡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도입을 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규모에 이제 원장님들 학원 규모가 저희랑은 또 다르실 테니 학원 규모가 크면 수플러가 어떻게 보면 보조학습,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보조학습으로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학원 규모가 작다 그러면 아까 저희 상황처럼 강사의 어떤 그런 인건비, 그러니까 한 명의 강사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에 비해서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준비가 되어 계시고 미리 어떤 학습에 대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모델이 확실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원장님 안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수플러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목표를 가지고 알려주시고 운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플러와 함께 좀 더 운영이 수월하시지 않을까, 정말 재밌는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